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내가 지난 늙은 눈이 꿈을 부시게 꾸는 건지 10회 마지막 장면에서 늙은 생각지도 내가 못했던 반전이 젊은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건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임슬립 판타지 드라마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혜자의 지독한 현실을 담은 휴먼 드라마였던 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은 이 충격 반전에 혼란스러웠는데요. 다시금 드라마를 살펴보니 그동안 제가 놓쳤던 혜자의 치매, 알츠하이머 복선이 여러 장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복선을 찾아보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건 전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앙골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앙골라는 취재차. 혜자 너도 알겠지만 내전 중이잖아 거기. 먼저 아, 혜자의 치매, 거기가 지금 그 내전 알츠하이머를 중이잖아요.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그거. 지난 어쩔 수 1회에서 없지. 혜자가 좋아했던 선배는 결혼 후 취재차 앙골라 내전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앙골라 내전. 이 내전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내전 현장이 아니라 1975년 3월에서 1976년 2월 사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앙골라 해방 세력 간의 지도권을 둘러싼 내전을 말합니다. 내전이 발발한 1975년, 혜자의 나이 25살로 본다면 현재는 70살이라는 가정이 나오는 거죠. 1회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했던 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에로 영화 더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19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자면 요즘은 에로 영화의 더빙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의 장면을 1975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음은 아빠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딸이시고 25살의 혜자가 노인으로 변한 장면에서 진짜 모르겠어. 가족들이 놀라는 장면을 혜자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가정하고 다시 살펴보니 혜자가 갑자기 늙어버려서 가족들이 당황한 것이 아니라 70대인 혜자가 25이라고 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빠와 엄마라고 말하여 당황했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할머니 누군데 나서요? 엄마인데요. 이 사람이 이 경비 아저씨 엄마. 젊은이도 엄마 앞에서 그렇게 딴 사람한테 야좀 맞으면 기분 좋겠어? 좋겠냐고요? 안내상에게는 자신이 엄마이며 이정은에게는 며느리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 둘은 당황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뭐가 좋아? 한약재 같은 거 막 다려 먹으면 좋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갱년기라고 챙겨주시니까. 맞죠 엄마? 또한 이 장면에서 손호준이 동생 혜자 입장을 생각하여 순발력을 발휘해서 할머니라고 했다기보다 진짜로 자신의 할머니를 찾는 장면이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머리는 하얀색인데 염색했네? 제가 저번 요양원에서부터 현재의 남주역은 김상현 김혜자의 요양병원 담당 의사 상현임을 밝힙니다. 그럼 혜자는 그동안 효자 홍보관이 아닌 요양병원을 다녔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노인시설 웬 말이냐? 요양원 가서 반대한다. 이 요양병원은 사실 1회에서 요양병원 반대 시위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더라도 자곡이동에 요양병원이 들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봐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과거 7, 80년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과 옷차림 등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또 시내나 CU 편의점 등을 보면 현재의 모습이죠. 마치 현재와 과거가 뒤섞인 느낌입니다. 엄마. 이는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엄마.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판단력 등이 저하됩니다. 그러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혜자의 시점에서 젊은 시절의 기억과 인물들이 현재와 뒤섞여 보여지는 거죠. 요약하자면 혜자는 현재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곳에 준하를 닮은 의사 상현을 만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망상과 뒤섞여 버려지는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혜자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음을 밝힌 지금 그동안의 사건 발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1975년 아나운서 지망생인 혜자와 기자 지망생인 준하는 사랑에 빠지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5살에서 6살 되는 해 준하는 사망합니다. 75년에서 5년 뒤 정도면 80년대에 준하가 기자 생활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1980년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강주 5.18 민주화 항쟁입니다. 의협심이 강한 준하가 기자 생활을 했더라면 진실을 밝히고자 민주화 항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면을 통해 준하는 고문을 당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시계를 찬 노인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경찰임을 암시했는데 자이든 타이든 준하의 고문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계를 찬 할아버지도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준하와 너무 닮은 남주역을 볼 때마다 기겁을 했던 이유는 담당 의사 상현이 자신이 고문했던 준하와 닮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여 고문사로 사망하게 된 준하. 그 뒤 아이를 홀로 키우는데 사고로 인해 아이의 다리가 다칩니다. 그게 바로 안내상이 의족을 하게 된 이유인 거죠. 사고를 당한 아이의 다리가 조금이라도 튼튼하길 바란 엄마 혜자는 어린 안내상에게 멸치를 너무 먹였고 지금 현재 혜자가 안내상에게 다리에 좋다며 멸치를 먹이려 하니 먹기 싫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던 혜자가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리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또 가장 가슴 아팠던 시절은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해에서는 지금까지의 혜자의 삶이 설명되고 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고문 경찰이던 할아버지를 치매 노인으로 마주하며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남은 자신의 삶을 더 애틋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더 애틋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지 않을까 살짝 예상해 봅니다. 7, 80년대 암울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아온 70대 노인의 삶. 과거 어른들의 이러한 치열한 삶 덕분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봄, 같이 보자고. 혜자에게 봄을 함께 보자는 준하의 말은 겨울 같던 암울한 시절을 지나 지금이라는 봄을 함께 보자는 말은 아니었을까 합니다.